야, 땡땡아, 너 말고 9명이나 보증 서준대. 너까지 보증인이 무려 10명이야. 설마 너만 안 서주려는 거 아니지? 어차피 내가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진짜 혹시 못 갚아도 10명이서 나누니까 부담도 작아. 서류상으로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사인만 좀 해주라. 하면 왠지 해줘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수석 인생학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서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인생이 망해야 되는 캐릭터가 있으면 바로 그냥 보증부터 세워버리죠. 보증이 뭐길래 다들 보증만 서면 그렇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여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죠. 그런데 채권자가 보기에 채무자가 영 못 믿어 보입니다. 이때 보증인이 등장합니다. 야, 제가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나를 믿고 빌려줘. 이렇게 보증을 서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줘야 하죠. 이것을 보증인의 보증채무라고 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는 주채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짝 맛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4개를 읽어볼 텐데요. 법조문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선 민법 428조는 보증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말 그대로 빌린 돈을 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민법 437조는 최고검색의 항변에 관한 조항인데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해석해보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 갚으라고 하면 보증인은 야, 쟤 돈 갚을 능력 있다니까 쟤한테 먼저 가서 받아, 난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빌린 돈이니까 쟤한테 가서 지지고 볶은 다음에 뒤져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증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최고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검색의 항변이란 쉽게 말해 쟤한테 가서 먼저 뒤져보고 와, 이런 뜻인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돈은 제가 빌렸으니까 쟤한테 먼저 가서 받아보고 안 되면 보증인한테 가서 받는 게 상식적이죠. 세 번째 조문은 민법 439조입니다.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분별의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해석해보면 여러 명의 보증인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인데, 분별의 이익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보증을 선 경우 사람 수로 나눠서 보증 책임을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4명이 보증했으면 25억 원씩 책임을 지는 것이죠. 즉, 보증금액을 N빵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입니다. 참고로 이 법률은 채무자가 이미 파산한 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파산 채권자는 채권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면책이라는 것은 파산한 사람에게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산한 사람에게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봐주는 행위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에게 제공한 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채무자가 파산해서 채무자는 대출 채무를 배째고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돼도 보증인은 배를 못 재고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보증의 취지이기도 하죠. 채무자가 망해도 대신 돈을 갚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보증인을 세우는 거니까요. 읽어본 4개의 법조문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 두 번째,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가서 뒤져보고 안 되면 나에게 와 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N빵 할 수 있다. 네 번째, 주채무자가 파산해서 면책되어도 보증인은 돈을 갚아야 한다. 자, 뭐 별거 없죠? 이렇게만 보면 친구나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 왠지 보증을 서줘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보증을 서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보증은 그냥 보증이 아니라 연대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연대 보증은 다른 보증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앞에서 4개의 조문을 공부한 것입니다. 연대 보증과 다른 보증의 차이점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니 채무자와 상관없이 내가 꼼짝없이 돈을 갚아야 하고, 분별의 이익이 없으니 N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럿이 보증을 서도 그냥 나 혼자 빚 100억을
혼자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유리하고, 보증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한테는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애초에 보증 계약을 할 때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도록 연대 보증으로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 보증의 특징 때문에 법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연대 보증을 하는 순간 그냥 생판 모르는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채권자가 나 귀찮게 주채무자에게 받을 생각 없어, 그냥 네가 갚아 라고 해도 꼼짝없이 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애초에 주채무자는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채권자도 굳이 능력도 없는 주채무자에게 가서 힘들게 돈을 받아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대보증의 결말이 아시죠?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잘 갚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항상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선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채무자의 능력과 신용이 이미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인증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 수 있으면 채권자들이 왜 보증인을 세우겠습니까? 게다가 나에게 보증을 부탁하러 왔다는 것은 이미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나보다 친한 부모, 친척,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돌고 돌아서 내 차례가 되어서 나에게 온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냥 가볍게 손절해도 되는 사람이라 나한테 제일 먼저 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증은 이미 서는 순간부터 잘못된 상황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증을 서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온 채무자가 나한테 야 땡땡아, 너 말고 9명이나 보증 서준대. 너까지 보증인이 무려 10명이야. 설마 너만 안 서주려는 거 아니지? 어차피 내가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진짜 혹시 못 갚아도 10명이서 나누니까 부담도 작아. 서류상으로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사인만 좀 해주라. 하면 왠지 해줘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없고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법을 알았다면 야, 나 법 배웠거든? 보증인이 10명 있어도 채무자가 나한테 오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보증을 거절했겠죠. 뭐든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거절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약한 마음을 살살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나 못 믿어? 야, 채권자도 너 못 믿어서 나를 보증 세우는 거잖아. 아니지, 그건 다르지. 야, 우리 남이야. 우리 사이 이 정도였나? 이렇게 심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거절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가 결국 의리를 외치며 보증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증이 무서운 게 내 돈이 당장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사인만 하는 거라 체감이 잘 안 돼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인하는 순간 내가 빚을 진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본 적도 없는 돈을 갚아야 하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억울해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설마 알고 보니까 채무자랑 채권자랑 짜고 보증을 받으러 온 것이다? 그럼 정말 이렇게 연대보증을 해주었다가 큰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연대보증제도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제도를 점점 금지시켜 나가서 요즘은 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는 연대보증에 기초하여 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간의 사적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가능하며 금융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세 대부업체에서도 역시 연대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보증 한도를 최대한 줄여서 가능한 한 짧고 가능한 한 작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보증의 법적 성질과 특히 연대보증이 위험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연대보증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인생학교였습니다.